하루 동안 조카를 봐주기로 한 부부는 조카를 데리고 야외로 피크닉을 나갔다. 조카는 나이에 비해 조숙하고 똘똘해서 부부를 전혀 귀찮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탁 트인 자연에 나와서 그런가 부부의 몸속에 있던 야릇한 본능이 솟아올랐다. 부부는 조카를 얼른 낮잠 재우고 낮거리를 즐기기 시작했다. 마침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동작인 립 서비스를 시작한 찰나 자고 있을 줄 알았던 조카가 부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모부랑 지금 뭐해? 여자가 대답하려 했지만 남자의 그것을 물고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급하게 입을 떼면 조카가 수상하게 여길까봐 여자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여자 대신 남자가 최대한 그럴싸하게 얼버무렸다. 그게 지금 이모랑 이모부랑 병원 놀이를 하고 있거든? 그러자 조카가 이모의 입을 가리키며 묻는다. 병원 놀이? 그런데 이모 입에는 뭘 물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이모부가 아파서 몸에 피가 쏠렸거든. 이모가 입으로 피를 빼고 있는 중이야. 아하, 뱀에게 물렸을 때 독을 빼내는 것처럼? 맞아, 그거야. 여자는 그 말이 맞다는 듯 입으로 힘차게 쩍쩍거렸다. 그러자 남자도 맞장구를 쳤다. 피피피가 몰린다? 더 몰린다? 그러자 조카가 신기한 듯 옆에서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 눈을 의식한 여자는 마치 진짜 의사라도 된 양 더 힘차게 쩍쩍거렸다. 그러자 남자가 점점 참기 힘든 표정을 짓더니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넋이 나갔다. 곧이어 남자의 그것이 크게 폭발하고 말았다. 남자의 폭발로 갑자기 뺨이 불룩해지는 여자. 그녀 역시 더 이상 참기 힘들다는 듯 자기 입을 남자에게서 떼더니 머금고 있던 것을 퇴하고 뱉어버렸다. 그걸 본 조카가 깜짝 놀랐다. 이모 입에서 노란 피가 나왔어. 피가 노란색이라니. 이모부가 큰 병에 걸렸나봐. 그 말을 듣고 조카보다 더 당황한 부부는 뭐라고 둘러대지 못해 멍하게 있었다. 그러자 조카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어설프기는 처음부터 피가 아니라 고름이라고 대답했어야지. 작은 입만 찾는 남자와 큰 코만 찾는 여자가 맞선에서 만났다. 둘은 연신 힐끔거리며 상대방의 입과 코만 쳐다보았다. 운 좋게도 남자의 코는 컸고 여자의 입은 작았다. 저기 영희씨, 아까 계속 제 코만 쳐다보시던데요. 철수 씨도 계속 제 입만 보셨잖아요. 영희씨,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저는 영희씨의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철수 씨의 물건이 궁금해요. 그렇다면 우리 속 시원하게 서로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어떡해요? 철수는 근처에 있던 모텔을 바라보았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곧바로 모텔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옷을 벗어던졌다. 남녀는 어떠한 준비 동작도 필요 없었다. 이미 마음에 시동이 걸린 상태로 바로 본 게임에 들어갔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일을 마친 남녀가 호텔을 나왔다. 그런데 이게 웬일? 둘 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잔뜩 기대했건만 남자의 물건은 매우 작았고 여자의 소중이는 매우 컸던 것이다. 아니, 입이 작으면 소중이도 작다더니 다 거짓말이었네요. 저야말로 코가 큰 남자는 거시기가 다 큰 줄 알았지 뭐예요. 코나 입이 물건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건 다 속설이었네요. 그러게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허탈하게 웃던 남녀는 잠시 후 갑자기 아차하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서 설마 영희씨도? 철수 씨도? 알고 보니 남자는 작은 코를 크게 수술했고 여자는 큰 입을 작게 수술했던 것이다.
여자를 무척 밝히는 어느 양치기가 있었다. 양치기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수많은 여자와 다양한 밤일을 해보고 싶어서다. 그리고 마침내 양치기는 큰 돈을 벌게 되었다. 그러자 소원대로 수많은 여자를 동시에 사귀며 마음껏 쾌락의 밤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치기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들에 비해 미모와 지성에서 단연 군계일학이었다. 특히 그녀는 이제껏 보지 못한 명기의 소유자였기에 밤일의 맛에 흠뻑 빠진 양치기는 그녀를 만난 게 천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는 냉랭했다. 양치기가 수많은 여자와 동시에 연애를 하고 있는 게 못마땅했다. 나를 택하든지 아니면 그 여자들을 택하세요. 그게요, 연애는 제 삶의 목표와도 같아요. 평생을 그것만 바라보고 돈을 벌어왔는데 어떻게 포기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한 사람과만 연애를 하라는 건 죽으라는 거나 같아요. 아이 몰라요. 당신이 그 여자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 당신과 사귀지 않을 거예요. 양치기는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끝에 마침내 묘안을 생각해냈다. 며칠 후 양치기는 결심한 표정으로 여자를 만나 진지하게 말하였다. 미자 씨가 해준 말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결론을 내렸어요. 뭔데요? 말해보세요. 저는요, 양보단 질이에요. 그러자 여자는 뛸 듯이 기뻤다. 모든 여자들을 포기하고 자기한테만 올인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그리고 두 사람은 곧바로 깊은 연애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여자는 양치기가 여전히 자기 몰래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되었다. 화가 난 여자는 그에게 따져 물었다. 아니 영춘씨, 저한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양을 포기하고 질을 선택하겠다고요. 네, 그랬지요? 그 말은 수많은 평범한 여자들을 포기하고 빼어난 미모와 지성을 갖춘 나만을 선택하겠다는 뜻 아니었나요? 그런데 아직도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니. 이건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가만히 듣고 있던 양치기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침착하게 대꾸했다. 아, 그건 미자 씨가 오해한 거네요. 오해라고요? 양보다 질을 선택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양은 제가 키우는 양이었걸랑요. 양을 팔고 다른 사업을 시작했으니 결국 양을 버리고 질을 선택한 게 맞잖아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어느 맞벌이 부부가 있었다. 부부는 얼마 전부터 부부 관계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랫동안 거사를 못 치른 남편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아내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오늘도 잠자리를 거부하였다.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너무 오랫동안 사랑이 뜸했어. 사랑하지 않는 부부는 쉽게 늙고 허약해진대. 남편이 자꾸 치근덕대자 아내가 짜증스럽게 대꾸하였다. 정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1대100 소원 들어주기 방식으로 해볼래? 좋지, 말해봐. 1대100 소원이라면 뭐든 다 들어줄 수 있어. 당신이 나와 거사를 치르고 싶으면 내 어깨를 100번 주무르고, 거사를 치르기 싫으면 내 어깨를 한 번 주물러줘. 뭐야? 그건 그냥 마사지 해달라는 거잖아? 싫어? 싫으면 말고. 아니, 알았어. 100번 정도야 뭐? 남편은 온 힘을 모아 아내의 어깨를 빠르게 100번 주물렀다. 잠시 후 갑자기 마사지를 하게 된 남편은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다. 그러자 거사를 치르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다. 오늘은 그냥 쉬어야겠다. 남편은 그대로 잠에 곯아떨어졌다. 마사지 고마워, 여보. 반면 아내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저녁 남편은 잠자리에 들자 어제 실패한 거사가 생각났다.
어제는 아내에게 꼼짝없이 당했지만 오늘은 절대 당하지 않을 거야. 그래, 조은수가 생각났어. 꾀를 낸 남편은 아내에게 말하였다. 여보, 어제는 내가 1대100 소원을 들어줬잖아. 오늘은 당신이 나의 1대100 소원을 들어줬으면 해. 아내는 가소롭다는 듯이 말했다. 좋아. 어깨를 한 번 주무를지 100번 주무를지 정하면 되지? 아니,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거사를 치르고 싶으면 내 거시기를 한번 잡아당기고, 거사를 치르기 싫으면 내 거시기를 100번 잡아당겨줘.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들도 낮잠을 재운 엄마는 평소 눈이 맞은 옆집 남자와 낮거리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안방 문이 벌컥 열리는 게 아닌가? 문 앞에는 아들이 서서 엄마와 옆집 남자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옆집 아저씨랑 지금 뭐해? 큰일 났네. 수다스런 아들이 남편한테 일러바치면 난 죽었다. 남편이 할까봐 겁이 난 엄마는 최대한 그럴싸하게 얼버무렸다. 지금 아저씨랑 자동차 놀이를 하고 있어. 그러자 아들이 계속 묻는다. 그렇구나. 그런데 엄마 손에는 뭘 쥐고 있는 거야? 아들은 엄마가 손에 쥔 옆집 남자의 물건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건 자동차 기어야. 이걸 조작하면 차가 움직이거든. 엄마가 요리조리 기어를 움직이며 옆집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누워있던 남자는 입으로 엔진의 소리를 흉내냈다. 그러자 아들이 크게 웃으며 좋아했다. 엄마는 분위기를 몰아가려고 더 신나게 손을 흔들었다. 해보니까 엄마도 너무 재밌다. 부응, 부앙. 엄마가 손을 움직일수록 밑에 있던 남자는 더 큰 소리로 자동차 소리를 흉내냈다. 그런데 한참 후 아들이 갑자기 웃기를 멈추더니 뭔가가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이상하다. 이번에는 차가 너무 잘 가네. 지난번에는 차가 전혀 안 갔는데. 아들의 이상한 말에 엄마가 물었다. 지난번에는 차가 안 갔다니. 너 그게 무슨 말이니? 그저께 아빠가 옆집 아줌마랑 같이 있었을 때는 아줌마가 주차 브레이크라고 말했거든. 그래서 차가 안 갔단 말이야. 한 남자가 지인과 약속이 있어서 호텔에 도착했다. 그날따라 호텔 로비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남자는 사람들 틈을 조심스럽게 피해 다녔다. 그런데 좁은 로비의 한쪽을 차지한 테이블에 점잖은 숙녀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남자는 몸을 돌리다가 앉아있던 숙녀와 부딪히고 말았다. 그런데 하필 남자의 바지가 그녀의 가슴을 눌렀다. 남자의 바지에서 튀어나온 딱딱한 물건이 같은 높이에 있던 숙녀의 가슴을 정확히 찌른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둘 다 상당히 놀랐다. 부인,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가슴처럼 부드럽다면 당신이 저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가 난 말투로 답했다. 그럴 마음은 전혀 없고요. 교양 있는 분이라면 숙녀에게 정중히 사과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긴 보는 눈이 많으니 1시간 후에 내 방으로 찾아와서 제대로 사과하세요. 안 그러면 여기서 크게 소리를 지를 거예요. 제발 소리는 지르지 마세요. 말씀처럼 방으로 찾아뵙고 제대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숙녀는 자기 방 번호를 알려주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러자 남자는 크게 걱정이 되었다. 저 여자가 합의의 대가로 큰 돈을 요구할 모양이로구나. 1시간 후 남자는 숙녀의 방으로 갔다. 정중히 사과를 드리러 왔습니다, 부인. 아니, 사과는 안 하셔도 돼요. 네? 정말요? 그럼 감사의 표시로 작게나마 돈이라도 드릴까요?
난 당신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뭘 원하시는지요? 아까 당신이 몸을 돌릴 때 당신의 물건이 내 가슴을 찌른 걸 알아요. 난 그때 굉장한 단단함을 느꼈어요. 제가 처음 경험해보는 강도였거든요. 평소에도 당신의 물건이 그 정도라면 거사를 치를 때는 어떤 느낌일지 매우 궁금해서요. 지금 여기서 사과 대신 그 단단한 물건의 맛을 보고 싶어요. 그러자 남자가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다. 부인, 아까 로비에서는 소리를 지르겠다며 저를 협박하셨지요. 그런데요? 부인이 제 물건에 제대로 찔리면 건물 주차장에 세워진 내 차가 크게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아까 당신 가슴을 찌른 건 내 차 키거든요? 한 남자가 놀이터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남자의 주변에선 어떤 젊은 엄마와 어린 학생이 즐겁게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학생이 찬 공이 날아오더니 남자의 몸에 정통으로 맞고 말았다. 아이쿠야.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이윽고 깜짝 놀란 학생의 엄마가 남자에게 뛰어왔다. 공에 맞은 남자는 가랑이 사이에 두 손을 넣고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학생 엄마가 굉장히 미안해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물리치료사거든요. 그러니 제가 직접 봐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남자는 멋쩍어서 태어난 척 말했다. 아닙니다. 곧 괜찮아질 겁니다. 그러자 학생 엄마가 적극적으로 말했다. 제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치료해드리면 금방 나을 수 있다니까요. 남자는 여전히 두 손을 가랑이 사이에 넣고 잔뜩 얼굴을 찡그리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지 마지못해 그러라고 했다. 저만 믿으세요. 제가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젊은 엄마는 상냥한 표정으로 남자에게 다가가더니 남자의 거시기를 정성스럽게 주무르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마사지를 하고 난 젊은 엄마가 남자에게 물었다.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죠? 그랬더니 남자가 희죽거리면서 말했다. 예, 기분은 아주 좋군요. 하지만 공에 맞은 이 손가락은 계속 아프네요. 호기심이 많은 꼬마가 있었다. 오늘은 목욕을 가기로 한 날이었는데 꼬마는 엄마를 따라가야 하나 아빠를 따라가야 하나 고민이 되었다. 에이, 나도 남잔데 아빠를 따라가야지. 아빠랑 같이 탕 속에 들어간 꼬마. 그런데 시커먼 게 아이의 눈에 들어왔다. 아빠, 이게 뭐야? 그 말을 들은 아빠는 크게 당황하였다. 이거 가지야. 모든 남자는 다 가지가 있어. 그렇구나. 꼬마는 자기 아랫도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다. 아빠, 그럼 그 가지 얼마야? 최근 꼬마는 모든 걸 가격으로 비교하는 재미에 빠져 있었다. 당황한 아빠가 무의식 중에 대답했다. 200원. 꼬마는 새로운 물건의 가격을 또 하나 알아냈다는 듯 신이 났다. 다음날 이번에는 엄마를 따라 목욕탕에 간 꼬마. 꼬마가 엄마랑 탕 속에 들어갔더니 또 아이의 눈에 시커먼 게 들어왔다. 엄마, 이거 뭐야? 엄마는 당황했지만 담담하게 말했다. 응, 조개야. 모든 여자한테는 조개가 있어. 그렇구나. 그런데 꼬마는 또 다시 가격이 궁금해졌다. 그럼 그 조개는 얼마야? 당황한 엄마는 무의식 중 답했다. 응, 100원. 꼬마는 새로운 물건의 가격을 또 하나 알아냈다는 듯 신이 났다. 그런데 새로운 의문이 들었다. 여자 조개는 100원, 남자 가지는 200원?
여자 조개가 남자 가지보다 더 싸네? 왜지? 꼬마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지금껏 보아온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모조리 기억해내려 했었다. 그러고는 드디어 결론을 내렸다. 꼬마는 당장 엄마 아빠에게 달려갔다. 엄마, 아빠, 나 조개가 가지보다 싼 이유를 알아냈어. 영문을 모르는 엄마 아빠는 눈만 멀뚱거렸다. 그러자 꼬마는 자랑스럽게 떠들었다. 조개가 가지보다 싼 이유는 조개는 빵꾸가 났거든. 또한 조개는 한 달에 한 번씩 못 쓰잖아. 반면에 가지는 추가로 퐁퐁 주머니까지 달렸다니까. 갓 결혼한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갔다. 그런데 예약이 잘못되어서 그만 호텔방을 잡지 못하고 말았다. 첫날 밤을 길거리에서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찝찝한 싸구려 여인숙은 더욱더 싫었다. 두 사람은 밤까지 한참을 돌아다녔는데 낮에는 보지 못했던 오래된 호텔이 하나 눈에 들어왔다. 마침 방이 하나 빈 것이 있어서 기쁜 마음에 체크인을 하려는데 지배인이 죽어도 안 된다고 말리는 게 아닌가? 죄송합니다, 손님. 그 방에는 귀신이 있어서 투숙했던 모든 신혼부부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신랑 신부는 오히려 오기가 생겼다. 지배인이 돈을 더 달라는 줄 알고 돈을 더 내밀며 말하였다. 여기 2배의 돈을 드릴 테니 당장 그 방을 내줘요. 그러자 지배인이 마지못한 듯 돈을 챙기며 말하였다. 정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시지요. 하지만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주무실 때 그 방에 있는 가구에 절대로 피가 묻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모두 죽습니다. 어이가 없어진 신랑 신부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지배인의 말을 일부러 무시했다. 그러고는 첫날 밤을 더욱 더 기쁜 마음에 치렀다. 그런데 격렬한 첫날 밤의 흔적으로 그만 침대에 피가 묻고 말았다. 갑자기 음산한 기분이 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신혼부부. 혹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밀려왔다. 겁에 질린 두 사람은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기라도 한 듯 슬픈 얼굴로 꼭 부둥켜 안고 새벽을 꼬박 지새웠다. 그런데 아침이 밝아왔지만 둘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아침 일찍 지배인이 방으로 들어왔다. 신랑 신부는 안도감과 울분이 겹쳐 지배인에게 따져 물었다. 이봐요, 지배인님. 침대에 피가 묻었는데 우리가 왜 안 죽은 거죠? 우리 속인 건가요? 그러자 지배인이 싱글거리며 말하였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어린 아내와 결혼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어린 아내의 임신을 바랐다. 그래서 임신이 가능한지 자기의 정자 수를 알아보기 위해 의사에게 갔다. 의사는 그에게 표본컵을 주면서 설명했다. 이걸 집으로 가져가서 남성의 액체를 채우고 내일 다시 가져오세요. 그 다음 날 노인이 돌아왔다. 그런데 노인이 가져온 표본컵은 텅 비어 있었고 게다가 여전히 뚜껑도 닫혀 있었다. 의아한 의사가 노인에게 물었다. 아니, 컵을 채우지 못하셨군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다. 글쎄요, 제가 오른손으로 시도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왼손으로 시도했죠. 하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채우지 못했지 뭡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부탁했었지요. 아내가 그녀의 오른손으로 살살 시도했어요. 하지만 역시 아무것도. 이번엔 그녀의 왼손으로 했지만 이 역시 아무것도. 그녀가 입으로도 했지만 역시 아무것도요. 그런 다음 이번엔 아내의 친구가 시도했었죠.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입으로.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던 의사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아니, 잠깐만요. 아내의 친구에게도 그걸 부탁했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린 여전히 표본컵의 뚜껑을 벗기는 걸 깜빡했죠.